복소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삼각함수와 복소 삼각함수는 그 정의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성질이 유사하고 또 어떤 성질이 차이가 있는지 등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오일러 항등식 또는 오일러 공식이라 불려지는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함수 코사인과 삼각함수 사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x가 모든 실수였을 때, 임의 실수였을 때 이 IX승은 오일러 공식으로부터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이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이때 x는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얘네들은 각각 실함수거든요. 삼각함수 코사인은 우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그러나 삼각함수 사인은 기함수예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죠. 마이너스 I 사인 x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는 1번식과 2번식을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변변 더하면은 I 사인 x하고 마이너스 I 사인 x가 서로 소거되고요. 우변은 코사인 x가 두 번 나와요. 그러나 2로 나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x는 변변 더해서 둘로 나눌 생각입니다. 2의 I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X승 더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실삼각함수 코사인을 오일러 공식 형태를 이용해서 2의 IX승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변변 빼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이번에는 코사인 x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만 쓰니까 플러스가 돼서 2배 I 사인 x가 돼요. 양변을 2i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를 찾을 수 있는데요. 변변 빼서 2i로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2배 i가 됐으니까 나눠버리면 변변 뺐으니까 2의 i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x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실삼각함수 사인을 이 오일러 공식의 형태인 2ix승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왼쪽은 실수이고 겉보기에 보면 오른쪽은 마치 복소수처럼 보여서 왜 실수가 복소수랑 같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상 오른쪽은 여전히 이 식 전체는 실수입니다. 단지 겉보기에 복소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삼각함수 코사인과 실삼각함수 사인을 2의 IX승의 적당한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때 x는 실수거든요. 우리는 이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복소수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즉 실수 x 대신에 복소수 z로 바꿔놓고 동일하게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과 복소 삼각함수 사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z는 이 식에서 x 대신에 z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인 z는 이 식에서 분모는 2i였었죠. x 대신에 z로 바꿔놓은 거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위의 식을 복소 코사인 함수, 아래 식을 복소 사인 함수라고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실함수처럼 나머지 4개의 복소 삼각함수,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를 또 따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함수랑 비슷하게 약속을 한 거죠. 실수 x 대신에 복소수로 바꿔놓은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정의 때문에 상당수 많은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의 성질이 실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의 성질하고 닮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복소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같고 어떤 성질이 다른지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삼각함수 코사인 x하고 사인 x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마찬가지로 복소 코사인 z하고 복소 사인 z도 역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전 복소 평면상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는 완전함수 또는 전 해석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복소 코사인과 복소 사인은 전 해석함수예요. 전 복소 평면상에서 해석적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엔타이어 펑션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 해석함수 또는 완전함수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는 완전함수입니다. 자, 이제 정리 1번. 코사인과 사인이 왜 완전함수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요 지수함수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2의 z승은 완전함수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복소 지수함수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자, 얘가 완전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함수, 그러니까 2의 iz승도 완전함수고요. 2의 마이너스 iz승도 당연히 완전함수입니다. 완전함수들의 적당한 결합, 당연히 얘네들 모두가 다 완전함수입니다. 그래서 2의 z승이 완전함수이므로 이유를 설명할까요? 완전함수이므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사인 z와 사인 z도 역시 완전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복소평면상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많은 성질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번 코사인 z하고 사인 z는 완전함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함수니까 당연히 해석함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삼각함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실삼각함수 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이었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결과가 복소 삼각함수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코사인 z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z, 사인 z를 미분하면 플러스 코사인 z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처럼 2번의 성질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역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인 함수에 대한 도함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사인 함수의 도함수는요, 사인이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i분의 2의 i의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의 z승이고, 이거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자,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2i 그대로 있고요. 자,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미분하니까 i가 됐죠. 마이너스 있고요.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합성함수니까 이걸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i가 됐습니다. 이제 분모의 i, 분자의 i가 서로 다 소거됐어요. 그래서 정돈을 해보니까 2분의 2의 i의 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이 같이 되고, 이것은 정의로부터 코사인 z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코사인 z에 대한 도함수도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z는 2분의 2의 i의 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이었고, 이들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해보면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 합성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하니까 i, 또한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리고 합성함수니까 이걸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정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돈하는데 i를 바깥으로 빼내니까 2의 i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승 그리고 2인데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아직 그 삼각함수 사인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분모에 i를 곱하고 분자에도 i를 하나 더 곱해봅시다. 이렇게 곱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i분의 2의 i의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이 같이 됐습니다. 이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2i분의 2i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이니까 정확하게 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삼각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소 삼각함수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실삼각함수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코사인은 우함수고 사인은 기함수였는데, 복소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해도 똑같으니까 우함수, 얘는 기함수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역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마이너스 z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의에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2분의 2의 i의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합니다. 가운데 덧셈이고요. 2의 마이너스 i인데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z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얘를 먼저 쓰고 얘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2로 나누니까 얘가 정확하게 코사인 z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코사인 z가 돼요. 그래서 우함수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사인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i분의 여기가 2의 마이너스, 여기 보면 이제 z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하니까 2의 마이너스 i z승이 됐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z 대신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i z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2i분의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얘를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관찰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얘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z가 돼서 결과적으로 복수 삼각함수 사인도 기함수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도 증명은 쉽습니다. 4번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로 이렇게 오일러 항등식이 복소수 z에 대해서 실수 x뿐만 아니라 복소수 z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정의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4번을 증명합니다. 우변에서 좌변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z 플러스 i 사인 z를 계산하죠. 코사인 z는 2분의 2의 i의 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이었었고 플러스 i의 분모는 2i분의 2의 i 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이 같이 되어 있었죠. i분의 1, i 서로 소거됐습니다. 이제 분모가 같군요. 그래서 통분하면은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2배 2의 i z승이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i z승이었었는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됐죠. 이게 서로 소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 소거시키니까 약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계산하니까 2의 i의 z승 이렇게 돼서 마치 오일러 공식이 실수 x뿐만 아니라 복소수 z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성립한 형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에서도 오일러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어서 5번을 보겠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면 마치 뭐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죠. 실함수에서 사인의 덧셈 공식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함수에서 사인의 덧셈 공식은 신, 코, 푸, 코신이었었죠. 똑같이 신, 코, 푸, 코신입니다. 코사인 덧셈 공식은 코, 코, 마, 신신이거든요. 코, 코, 마, 신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5번하고 6번 바로 삼각함수 사인의 덧셈 공식, 삼각함수 코사인의 덧셈 공식을 의미하는데요. 실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수함수에서도 이 공식이 똑같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좌변 따로 계산하고 우변을 따로 계산해서 두 식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번을 계산합니다. 좌변 사인 z1 플러스 z2를 계산합니다. 좌변을 따로 계산하고 우변 따로 계산해서 서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정의로부터 여기다 그대로 대입합니다. 2i분의 2의 i의 z 대신에 z1 플러스 z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의 z 대신에 z1 플러스 z2 지수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2i분의 얘는 2의 i의 z1 곱 2의 i의 z2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의 z1승 2의 마이너스 i의 z2승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걸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을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사인 z1 그리고 코사인 z2 코사인 z1 그리고 사인 z2예요. 자, 이제 정의대로 하나하나 계산하겠습니다. 2i분의 2의 i의 z 대신에 z1이에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1 지수승이고 여기는 2분의 2의 그 다음에 i의 z2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z2승 이렇게 됐고요. 자, 요 두 개 계산했고 이제 요 두 개를 마저 계산합니다. 자, 이 두 개를 또 계산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를 비교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를 또 마저 계산합니다. 2분의 2의 i의 z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의 z1승이고요. 근데 요걸 계산합니다. 2i분의 2의 i의 z2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의 z2승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분모를 잘 보면 4i 여기도 4i가 있으니까 그래서 4i분의 1은 통분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통분한 다음에 내보낸 꼴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곱하죠. 2의 i의 z1 곱하기 2i의 z2승 이렇게 곱합니다. 플러스가 있군요. 그 다음에 2의 i의 z1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i z2승이고요.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가 있군요. 2의 마이너스 i z1
2의 i의 z2승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자, 2의 마이너스 i z1 곱 2의 마이너스 i z2승입니다. 앞에 4개를 전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곱하죠. 2의 i의 z1, 2의 i의 z2승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2의 i z1승, 2의 마이너스 i z2승이고요. 이렇게 곱합니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z1, 2의 i의 z2승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1승, 2의 마이너스 i z2승입니다. 그리고 중괄호 닫고요. 자, 이제 지워지는 항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소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Z1 앞에는 플러스인데 Z2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Z2 앞에는 마이너스예요. 자,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요거 2의 i의 Z1 지수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Z2승인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있는 얘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Z1 플러스 Z2 똑같죠? 이게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부분을 또 계산해 볼까요? 이제 여기 보면 얘랑 얘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2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역시 2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돼서 2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2, 여기 분모가 4, 약분하니까 2i분의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 2배씩 했으니까 한 번씩만 쓰겠습니다. 2의 i의 z1, 2의 i의 z2승,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의 z1승, 2의 마이너스 i의 z2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2번식이라 놓고 보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번의 우변과 1번의 우변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삼각함수와 마찬가지로 복소삼각함수에서도 사인 Z1 더하기 Z2는 신, 코프, 코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신, 코, 프, 코, 신입니다.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6번도 지금 5번 증명한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신 이제 결과를 꼭 외워두고 합시다. 코코마 신신이에요. 신코프 코신 코코마 신신 분명히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실함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복소수 Z1, Z2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은 뭘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5번에서 이 Z2 대신에 Z1으로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00각 공식을 얻게 되죠. 실함수하고 동일하니까 당연히 200각 공식도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7번은 Z1 대신에 Z로, Z2 대신에 Z로. 그럼 여기 ZZ, 2Z죠. 사인 Z 플러스 Z로 바꿔놓은 거예요. 둘 다 Z1도 Z로, Z2도 Z로 바꿔놓으면 신코프 코신이니까 신, 코, 프, 코, 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 얘는 사인 200각으로 써서 2Z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거 교환이 가능하니까 2배 사인 Z 곱하기 코사인 Z가 돼서 사인 2X가 2신코가 되듯이 복소수도 사인 2Z는 2신코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코사인 200각 공식도 동일하죠. 여기 똑같아요. 말로 설명할게요. 코코마 신시니까 Z1, Z2를 똑같이 Z로 놓으면 코사인 Z의 제곱이 되죠. Z1, Z2를 똑같이 Z로 놓으면 사인 Z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 200각은 코코마 신신 때문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과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인 2배각, 코사인 2배각 모두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8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번도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인 z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돼 있잖아요. z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z1, z2 대신에 z1을 z로, z2 대신에 2분의 파이로 바꿔놨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이제 사인 덧셈 공식 신, 코, 프, 코신이죠. 신, 코, 프, 코신입니다. 여기는 다 실수예요. 실수. 실삼각함수, 실삼각함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잖아요. 실함수에서. 그래서 이거 0입니다. 얘가 0이니까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실삼각함수 사인 2분의 파이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코사인 z, 그래서 코사인 z가 돼요. 자, 그래서 사인 z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z인데 이건 마치 실함수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코사인 x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덧셈 공식이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그냥 덧칠해서 쓸게요.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신, 코, 프, 코신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사인,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데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요. 여전히 코사인 2분의 파이 제로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z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 z가 되는 건 똑같이 덧셈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삼각함수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잖아요. 복수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사인 z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z의 제곱이 1이 나온다는 것을 이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의 i의 z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z승의 제곱 그리고 2분의 2의 i의 z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z승 전체 제곱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i분의 1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i와 같아요. 그냥 다 한 다음에 계산합시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제곱은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이걸 다 전개하죠. 그러니까 2의 i의 2z승 마이너스 2배 지수법칙 적용하면 지수함수 지수법칙 적용됩니다. 2형승 1이 되고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2의 마이너스 i의 2z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2의 제곱이니까 4 똑같은 방법으로 2의 i의 2z승 플러스 2배 지수법칙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의 2z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자에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분모 같으니까 이제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소거됐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소거됐어요. 여기 플러스 2 플러스니까 더하면 4 약분하니까 1. 그래서 사인 z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z의 제곱은 1이 되는 것이 실함수하고 똑같은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함수에서도 이 10번 성질이 성립하는데요. 복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사인 z 플러스 2파이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요. 사인 z 플러스 2파이 계산해 볼까요? 신, 코, 풀, 코신이잖아요. 신, 코, 프, 코신이 같이 됐죠. 자, 그런데 사인 정수의 파이 이거 실함수예요. 이건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코사인 짝수의 파이는 이거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인 z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요 밑에 1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쌍곡함수 우리가 다 배웠었잖아요. 그 쌍곡함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쌍곡 함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의 x승과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누면은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눈 형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 보라색 함수를 우리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정의 자체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하이퍼보릭 사인 x는 여기다 노란색으로 덧칠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 함수가 하이퍼보릭 사인 x인데요.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이 두 지수를 더해서 둘로 나눈 값이라면은 하이퍼보릭 사인은 빼서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2의 x승에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서 둘로 나눕니다. 자, x가 0이면 2형승 1, 2형승 1이라서 1 빼기니까 0. 그래서 항상 원점을 통과해요. 하지만 얘는 언제나 여기 보다시피 0,1 치역이 1보다 크나 같아요. 이건 항상 1보다 크나 같고 우함수예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는 원점을 통과하고요. 기함수입니다. 자,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분적 불합 교과전에서 배웠던 쌍곡 코사인과 쌍곡 사인에 대한 정의였었습니다. 자, 이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소 삼각함수 사인을 풀어서 써보니까 우변처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실함수하고 똑같은 현상이었다면 이제 11번부터는 복소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sin z는 다시 쓰면 sin x 플러스 iy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z1 대신에 x로 z2 대신에 iy를 썼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적용합니다. 신코프 코신이에요. 신코프 코신입니다. 신코프 코신이에요. 코신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요 식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코사인 iy와 사인 iy는 각각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 가운데다가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 지워도 됐죠? 자, 이제 코사인 iy, 다시 말해서 우린 여기에서 지금 이 뒷부분을 이제 바꿔서 계산해 보려고 해요. 코사인 iy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코사인 iy라는 개념을 하이퍼보릭 코사인 y랑 비교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함수 이거는 조금 전에 여기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조금 전에 삼각함수 코사인 x를 약속할 때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실함수거든요. 이제 여기서 x 대신에 뭘 대입한 거예요? iy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2분의 x 대신에 iy, x 대신에 iy를 대입해요. 이렇게 됐죠. 코사인 iy는 원래 코사인 x의 정의에다가 x 대신에 iy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뭐와 같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아, 선생님 이거 잘못 써놨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요. 여기 i였었죠. i가 빠졌습니다.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sin x는 2i분의 2의 i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x승이에요. 자, 여기 아까 써놓은 건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정의고 삼각함수는 이렇게 i가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x 대신에 iy를 쓴 거잖아요. 원래 바깥에 i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씁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x 대신에 iy를 대입한 거니까 바깥에 i가 있었는데 x 대신에 iy를 대입한 거잖아요. 요거 i예요. 이거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 그럼 2분의 i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가운데 덧셈이고요. i의 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2의 y승이에요. 2의 y승을 앞에다 쓰고 2의 마이너스 y승을 뒤에다 쓰면 이거죠. 얘랑 비교해 보세요. x 대신에 뭐로 바꿔놓은 거예요?
y로 바꿔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y가 돼요. 자, 코사인 iy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y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인 iy도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인 iy를 계산합니다. 사인의 정의로부터 2i분의 2의 i에 여기 x일 때 x를 넣는데요. iy를 넣는 거니까 iy 승을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승이고 i가 있고 x 대신에 iy를 대입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2i분의 i의 점 마이너스니까 2의 마이너스 y승, i의 점 마이너스가 있고요. i의 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i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에요. 여기서 i분의 1을 바깥으로 빼내볼까요? 바깥으로 빼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계산해 좋게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i의 점 마이너스 1이죠. i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i가 바깥으로 나가고 i의 점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2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돼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분모 문제다 i를 곱해서 i 점 마이너스 1이 이 마이너스랑 곱해서 플러스가 됐고요. i를 바깥으로 내보낸 것뿐이고 나머지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 모양이 정확하게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x 대신에 y를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럼 하이퍼블 사인 y 앞에 마이너스 i가 있죠. 그러니까 i 하이퍼블 사인 y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특징을 이제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앞으로 자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고 이 식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꼭 암기를 해둡시다. 자, 이제 코사인 iy는 하이퍼블 코사인 y로 사인 iy는 i가 바깥으로 나오고 하이퍼블 사인 함수로 가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iy는 하이퍼블 코사인 y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블 코사인 y 그리고 코사인 x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사인 iy는 i 하이퍼블 사인 y 있죠. 그래서 i 하이퍼블릭 사인 y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덧셈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1번이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해됐다면 얘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잘 보면은 복잡한 듯 보이는데요. 얘도 나름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사인 덧셈 공식은 신, 코, 푸, 코신이었었죠. 그와 똑같이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사인 덧셈 공식은 신, 코, 푸, 코신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복소수 i가 있고요. 그리고 앞은 삼각함수고 뒤는 쌍곡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만 구별하면 돼요. 사인 z를 이렇게 이건 뭐냐면 실수부 더하기 i 헛수부란 얘기예요. 얘가 이 복소 삼각함수 사인의 실수부 uxy를 뜻하는 거고요. 이쪽이 헛수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 삼각함수 사인의 실수부를 구하고 헛수부를 구하시려면 각각 얘네들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인 z는 신, 코, 푸, 코신이고 여기 앞은 삼각함수, 뒤가 쌍곡함수, 그리고 i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음 절에서 복소 쌍곡함수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복소 쌍곡함수도 지금 했던 것처럼 덧셈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z도 신, 코, 푸, 코신이 되는데요. 그때는 앞쪽이 쌍곡함수, 뒤쪽이 삼각함수로 바뀌어요. 지금 했던 거랑 이제 비교를 또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약간 혼돈스러운데요. 자, 지금 삼각함수는 앞쪽이 삼각함수, 뒤가 쌍곡함수. 이 다음 절에서 배우는 쌍곡함수는 앞이 쌍곡함수, 뒤가 삼각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금방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은 덧셈 공식과 같아요. 신, 코, 푸, 코신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이제 증명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금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코사인 z는 그러면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코코마 신신이었었죠. 예, 마찬가지예요. 코코마 i 신신이에요. i가 들어가 있고요. 앞은 삼각함수, 뒤는 쌍곡함수예요. 코마 i 신신이에요. i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은 삼각함수고 뒤가 쌍곡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실수부 U가 되고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한 얘가 헛수부 V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 복소삼각함수 사인과 복소삼각함수 코사인을 실수부하고 헛수부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앞에서 해석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해석함수의 도함수 공식도 우리가 배웠었죠. 바로 어떤 복수함수 fz가 u 플러스 iv꼴로 표현됐을 때 f'z는 실수부 u를 x에 대해서 플러스 i 헛수부 v를 역시 x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공식은 코시리만의 방정식으로부터 증명이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직접 정의에 맞춰서 사인 미분한 게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여도 되지만은 도함수 공식을 이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걸 배웠으니까요. 즉 우리가 함수 fz가 u 플러스 iv 실수부 헛수부일 때 이 복수함수의 도함수는 코시리만의 방정식의 결과로부터 ux 플러스 i vx였잖아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uxy, vxy가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사인 함수의 도함수가 아까는 직접 정의에 맞춰서 계산해서 코사인이라는 걸 보였는데 이걸로 보여도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실수부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둘 다 실함수예요. 여기만 복소수가 들어있고 실수부, 헛수부예요. 둘 다 실함수니까 우리는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편도함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u를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x 뒤에 하이퍼보릭 코사인 y는 y만의 함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상수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ux를 계산했고 플러스 i에 vx예요. 자, 이제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v를 x에 대해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보릭 사인입니다. 마이너스 앞에다 씁시다.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예요. 자, 잘 보세요. 코코마 아이 신신이잖아요. 코코마 아이 신신. 여기 써 있잖아요. 코코마 아이 신신. 그래서 얘가 코사인 z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도 똑같이 u를 x에 대해서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결합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z가 된다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그 나중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돼요. 지금 우리는 곧 이걸 풀 거거든요. 이 방정식 사인 z가 0이 되는 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z를 구하는 걸 제로 0점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할 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외우는 건 쉬워요. 신, 코프, 코신 이렇게 돼 있고 코코마, 신신 이렇게 돼 있어서 암기는 아주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실삼각함수하고 복소삼각함수가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다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 이 11번, 12번에서 이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죠. 그래서 복소수의 크기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인 z의 크기의 제곱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실수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곱합니다. 사인 x의 제곱 그리고 하이퍼보릭 코사인 y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헛수부를 제곱합니다. 여기가 헛수부니까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헛수부의 제곱이에요. 크게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를 안 쓰려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뿐이에요. 헛수부를 제곱합니다. 코사인 x의 제곱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에요. 자, 이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꼴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쌍곡함수의 항등식을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에서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을 뺀 것이 항상 1입니다. 따라서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은 언제나 1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바꿀 생각이에요.
x 대신에 y를 쓴 것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sin x의 제곱, 자, 얘를 바꿉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y의 제곱은 1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 있죠.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즉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렇게 서로 바뀐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요. 뒤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코사인 x의 제곱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입니다. 이걸 전결합니다. 전결하니까 sin 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뒤에 하이퍼보릭 사인 y 제곱이 공통항이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으로 묶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앞에는 sin x의 제곱, 여기는 코사인 x의 제곱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si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sin x의 제곱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여기 잘 보다시피 실수예요. 얘네들 다 실수.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삼각함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실삼각함수 사인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1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경우를 잘 알고 있죠.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로부터 이렇게 진동인데 얘네들은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과 1 사이에서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치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지워져 있다는 뜻에서 바운디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유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sin x는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경계가 지워져 있다는 뜻에서 유계 바운디드 펑션이라 합니다. 유계함수가 돼요. 실삼각함수는요. 즉 실수예요. 그러나 복소수는 유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소수는 결코 유계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복소평면상에서 이쪽에 실수부, 이쪽에 헛수부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볼까요? 우리는 이 복소수 sin z의 크기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제 y를 고정시키고 x를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y를 고정시키고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y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0 이렇게 하면은 얘만 남죠. 뭐 0이 아니라도 돼요. 만약에 이제 y가 1이다 그러면 하이퍼 사인 1은 어차피 상수예요. 얼마인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컴퓨터로. 어차피 이거 유한 상수인데 x쪽으로 무한대로 보내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든 간에 결국은 사인의 크기는 결국은 이 진동 범위 안에 있으니까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어떤 상수값이 나오겠죠. y가 0일 때 0이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y를 고정시키고 x축으로 무한대로 보내봤자 이 함수는 유계예요. 일정한 상수값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x를 고정시키겠습니다. x를 고정시키고 위아래로, 여기서 위아래라는 얘기, 이게 y축이니까 조금 전에 말로 설명한 것은 y를 고정시키고 x쪽으로 무한대로 보내봤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봤자 사인의 크기는 유계가 돼요. 사인은 그 크기가 유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x를 고정시키고 위아래로 늘려보세요. 위아래로 늘려보면 얘가 상수가 되죠. x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하이퍼볼 사인 y잖아요. 하이퍼볼 사인 y는 여러분들이 실함수에서, 이건 복소평면이고요. 실함수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y라고 보겠습니다. 하이퍼볼 사인 y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y가 무한 들어가면 무한 들어가고 y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갑니다. 따라서 x를 고정시키고 y를 계속 증가시키면 헛수축 방향으로 증가시키면 이거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실삼각함수는 sin x는 그 크기가 유한하니까 유계인 함수였었는데 sin x는, 그러나 복소삼각함수 sin z는 결코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실함수와 복소함수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은 논리로 코사인 z의 크기의 제곱도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코사인 z의 크기의 제곱을 똑같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수부의 제곱이에요. 코사인 x의 제곱, 하이퍼보릭 코사인 y의 제곱 플러스 헛수부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제곱해봤자 플러스가 되고 sin x의 제곱,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 됐어요. 얘 아까와 똑같이 바꾸겠습니다. 코사인 x의 제곱
여기도 1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 사인 x의 제곱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죠. 얘를 똑같이 전개합니다. 앞부분은 코사인 x의 제곱이고 뒷부분도 이렇게 전개하니까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 공통이에요. 묶어내면은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사인 x의 제곱이에요. 코사인 제곱 더해 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이었으니까 아까와 비슷하게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y의 제곱이 돼요. 얘도 같은 이유로 y를 고정시키고 x축 방향으로 실수부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유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번엔 x를 고정시키고 허수부 쪽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계속 늘리면 발산하죠. 그래서 코사인도 유계인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실함수하고 복수함수의 큰 차이점입니다.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역시 우리 13번에 나와 있던 이 식입니다. 그래서 유계가 아니라는 말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운디드 펑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하고 15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실함수에서 sin x가 0이라 놓고 풀었을 때 sin x = 0을 만족하는 x는 모든 정수배 파이에서 n파이라고 표시하면 돼요. n은 정수예요. 모든 정수배 파이에서 sin이 0이 나오죠. 그리고 코사인을 0이라 놓고 풀면은 모든 2분의 홀수배 파이에서 0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수수도 동일하게 실함수와 마찬가지로 sin z를 0이라 놓고 풀면은 z = n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실수축상의 근이 있습니다. 0점이. 방정식 = 제로라 놓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이 근을 찾는 건 0점을 찾는다. 근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이 허수축에는 없고요. 실수축상에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z가 0이라 놓고 풀면 2분의 홀수배 파이에 역시 실수축상에만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또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14번 하나만 할게요. 왜냐하면 15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논리가 반복이 되니까 하나만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14번을 증명합니다. 자, sin z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sin z는 조금 전에 우리가 신 코프 코신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 신 코프 코신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신 앞은 삼각함수, 뒤는 쌍곡함수예요. 신코 플러스 i가 있습니다. 신코프 코신입니다. 코신 뒤는 쌍곡함수예요. 이것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복소수의 상등관계로부터 복소수가 0이라는 얘기는 실수부가 0 그리고 헛수부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것을 찾아요. sin x와 하이퍼보릭 코사인 i가 0이 되는 값. 실수부가 0, 하이퍼보릭 코사인이에요. 헛수부가 0. 자, 이제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조금 전에도 그림 그렸잖아요.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이렇게 생긴 우함수예요. 치역은 항상 1보다 크나 같아요. 얘가 절대로 0이 될 리 없잖아요. 두 개 곱해서 0인데 뒤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앞에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sin x가 일단 0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식으로부터. sin x가 0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x는 일단 n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은 정수입니다. 자,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요. 자, 1번식에서 풀었더니 얘가 나왔죠. 얘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제 코사인 x 대신에 n파이를 대입한 거예요. 코사인 n파이 곱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y 이퀄 제로예요. 자, 여기서 잘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이 n이 짝수라면 코사인 짝수의 파이는 1이고요. 코사인 홀수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n은 정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기껏해야 이 식은 n이 짝수이면은 플러스 1이고 n이 홀수이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코사인 n 파이는 이렇게 쓰는 거와 결과가 같습니다. n이 짝수면 마이너스 1의 짝수성 플러스 1. 코사인 짝수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리고 n이 홀수면 코사인 홀수의 파이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거와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0인데 앞부분이 결국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0이 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개 곱해서 0이 되는데 앞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 y가 0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사인 y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퍼보릭 사인 y는 얘는 오직 y가 0일 때만 0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로부터 y가 0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x 플러스 iy라 봤을 때 x는 n파이가 되는데 y가 제로니까 결국은 z는 이퀄 그냥 n파이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은 정수고요. 그래서 사인 z의 근은 정수의 파이입니다. 따라서 얘는 복소평면에다 표시한다면은 이쪽에는 이 허수부 쪽에는 전혀 없어요. 이 공간 이 x축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없습니다. 0, 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등등등 이렇게 실수축상에 이런 점에서 0점을 갖습니다. 실수와 똑같이 사인 x가 0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실수축상에서만 0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0이라 놓고 풀면은 2분의 홀수몇 파이 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15번도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의 의미가 2분의 홀수몇 파이예요. 2분의 2로 바꿔놓고 보여요. 2분의 2n 플러스 1 파이. 2n 플러스 1이 홀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홀수의 파이로 표시가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복소 삼각함수 코사인과 복소 삼각함수 사인을 정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실함수에는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나머지 4개의 삼각함수를 약속하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자, 그러면 정의가 비슷하니까 당연히 복소 삼각함수에서도 조금 전까지 우리 약속했던 복소 코사인과 복소 사인을 이용해서 나머지 4개의 복소 삼각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복소 삼각함수 탄젠트는 코사인 z분의 사인 z로 약속을 합니다.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도 동일하게 약속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앞서 약속했던 2개, 코사인과 사인, 그리고 지금 약속했던 4개 합쳐서 이 6개를 복소, 통틀어서 복소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특이점이라는데요. 자, 조금 전에 코사인 0이 되는 값은 2분의 홀수몇 파이라 했었죠. 그래서 탄젠트와 시컨트의 분모가 0이 되는 점, 불능이 점, 그런 점은 다른 말로 특이점이라고도 합니다. 특이점은 2분의 홀수몇 파이고요. 자, 얘네들은 분모가 사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코탄젠트와 코시컨트의 특이점, 분모가 0이 되는 점들은 바로 정수의 파이입니다. 이 정수의 파이, 아까 여기다 했던 것처럼 이 정수의 파이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라서 이 함수들을 약속하려면 이 2개는 z가 2분의 홀수의 파이가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이 2개는 z가 정수의 파이가 아니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조건을 갖고서 우리는 이런 나눗셈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이제 앞으로 이 함수들은 각각 2분의 홀수의 파이가 아닌 복소수, 여기는 정수의 파이가 아닌 그런 복소수에서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조건 하에서 본다면 얘네들 다 분모 분자가 해석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범위 안에서 해석함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함수들의 나눗셈도 해석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도 당연히 해석함수가 돼요. 정의역 범위 안에서. 대신 완전함수는 아닙니다. 전복서 평면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함수니까 그럼 당연히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도함수의 결과는 잘 보세요. 나눗셈에 대한 미분법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수든 복소수든 동일하게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잖아요. 복소수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도함수 결과가 실함수나 복수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4개 함수의 도함수 결과도 실함수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의 적 증명 안 해도 되겠죠.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적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오파이 탄젠트,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가 됩니다. 증명은 나눗셈에 관한 미분법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증명이 됩니다. 생략할게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결과가 실함수하고 똑같으니까
별도로 암기할 것도 없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미분적 분할 교과정을 다 학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런 공식들이 아마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단지 x를 복소수로 바꿔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는 쌍곡함수에 대해서, 복소 쌍곡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복소 쌍곡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막 학습했던 복소 삼각함수하고 매우 닮아 있는 성질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어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